어,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7월 3일 0시 5분입니다. 낮에 많이 더웠습니다. 7월 2일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일층 이제 영상 하나 또 만들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명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이 이게 본의 아니게 오버 히팅을 해버리고 그래요. 또 이제 내 주제에 넘게 말을 막혀버리고 그게 왠가 하니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럴 이유는 없고 생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만드는 시간이 있고 또 영상 올리는 시간이 또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좋은데 생방송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저자의 또 책을 또 내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적게 투자해가지고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개인 방송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시간은 7월 3일 0시 10분 됐습니다. 자, 지금 이상향 유토피아 저자는 이제 이상진 박사님인데 이상진 박사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셨어요. 저자의 이상진 박사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것을 읽어 나가고 있고 그랬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속적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에서 찾아야. 국가 간의 개인 국민 소득은 선진국이 수만 불인데 비하여 후진국에서는 수천 불 수준도 안 되는 국가가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개인 국민 소득이 높은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개인 간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 간의 능력의 차이와 주변 여건의 차이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재화를 여유 있게 가지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다. 앞절에서 가정경제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하기를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고 기존의 기업이 확장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경제 성장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라는 정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물론 두 정책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분배에 최우선 정책을 둔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다. 지금 옆에 선풍기를 켜놓고 있어가지고 그 선풍기 소리가 좀 들어갑니다. 생산을 공동으로 하고 분배를 개인 간에 똑같이 하고자 한 공산주의 국가는 한때 그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은 망하고 없어졌다. 지금도 오직 북한만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했다.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인간의 심리를 무시한 공동선상 동일 분배 체제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국제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원리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에서도 어리석은 일반 국민들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짧기 때문에 우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좋아하게 되고, 선거로 뽑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어리석은 욕심에 편승해서 표만 얻으려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은 후진국에서는 분배 우선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가 경제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예가 최근에 국가 위기를 맞이한 남유럽 4개국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다.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시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필자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가 뒤따를 때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 따라서 분배할 양도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분배가 우선이고 성장이 뒤따르게 되면 국가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분배할 재화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만다.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생산성과 임금을 놓고 비교할 때 생산성의 크기가 임금 상승의 크기보다 클 때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임금도 계속 오를 수 있다. 역으로 성장의 크기가 임금 상승의 크기보다 작으면 그 기업은 적자가 점점 누적되어 마침내는 그 기업은 망하게 되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어 임금은 없어지게 된다. 하나, 경제 성장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경제 성장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산 요소의 투입 또는 효율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동력이 자본 축적에 있다고 보고 근검과 절약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총수요의 증대라는 측면까지 고려하여 저축, 자본의 축적, 노동 생산성의 증가, 생산 기술의 향상, 자본 산출 비율의 효율화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성장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자원 투입 때 상품 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재정의 흑자를 이루어야 하고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고 가정은 저축이 이루어지고 생활 형편이 나아져야만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의 네 가지 요소가 각각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은 기업 자체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 시장을 통해서 낮은 이율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토지의 국가 소유의 정책으로 생산 원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전국토의 효율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특히 토지를 단지 보유하는 것만으로 가격의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집가 상승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은 제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의 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에 의한 무리한 임금 인상이 국제 경쟁력의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방 계약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지켜져야만 하도록 해야 한다. 노조의 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파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가들이 하는 그 경영권에 대해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망해버립니다. 경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기술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마침 우리나라는 기술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평준화 교육 정책이 인적 자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과학 기술자의 자질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의 평등이라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연달아 우승을 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업계를 선택하여 우수한 숭늉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네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이 권력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럴 때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인기가 좋았어요. 저희 동네에 있었던 태백기계공고, 그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금호공고, 포항공고, 서울에 있는 수도공고 이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갔어요. 근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서거한 다음에는 이 공업계 고등학교가 많이 죽었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야기 잘 해놓았네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별 개선 방안. 수출산업.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산업, 경제 성장의 핵심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국제 간의 상품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각국은 산유국처럼 자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쟁력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그래서 요사이는 주요 교육국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대세이다. 상호 간에 관세를 없애고 수출품은 가격을 낮추어 많이 수출하도록 하고 수입이 필요한 상품은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야 외화를 많이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로 해외여행도 하고 해외 유학도 갈 수 있다. 외화가 부족하면 해외 신용도가 떨어져서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공업. 공업은 주력 산업이다. 한 국가의 산업 중에서 공업은 매우 중요하다. 공업이 발달해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고 해외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업국이다. 우리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도 수입하고 농산품도 수입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도 흥성대원군 시대처럼 쇄국 정책을 고집하여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우리 것으로만 자족하려고 든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풍요한 생활을 죽일 수 있을까? 상업,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골목 상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공업의 영역이지만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업의 영역이다. 국내 시장의 유통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저렴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꾸준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최근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점의 영업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골목 상권 상인의 환심을 사려는 꼼수이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니다. 한국은 무역 대국이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전문 세일즈맨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농업, 농민이 국민의 90%가 아니라 잠깐만 방에 벌레가 들어왔는데 농민이 국민의 90%가 아니라 5%인 시대에 맞는 농정이 필요하다. 농자 천하 대지본이란 이야기는 농민이 90% 이상이던 농경사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지금은 농민이 인구의 5% 정도이고 농업의 생산력도 국가 GDP 5% 미만이다. 이제는 농업도 생산성을 따지고 국제 경쟁력을 따져서 해야 한다.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90%가 넘던 농경 시대가 아니고 공업과 상업이 주력인 국제적 경쟁 시대이다. 아유, 방에 벌레가 들어왔는데 저 뭐지? 지금은 공업과 상업이 주력인 국제적 경쟁 시대이다. 농민이 항상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농업이 정치꾼들의 정치공학적인 노름 때문에 농경시대의 사고에 젖어서 국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5%의 농민보다는 95%의 소비자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도 이제 근본적인 계획을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해양, 수산업. 우리나라가 힘을 쏟아야 할 신천지는 해양, 수산 분야이다. 무역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해양 산업은 세계 경제의 중요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조선공업이 세계적 수준이므로 해양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산업이 영세한 후진국 수산업에서 탈피하고 타 산업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어선을 대형화하고 어구를 과학화해야 하며 양식업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공기업은 뼈를 깎는 세신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방만하게 우려할 수 있다. 경영을 방만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영 감독을 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 특히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같이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업의 업무 영역을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다. 기업의 경제적 이윤 추구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측면에서 공공적 이익을 생각해야 할 일부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지하철, 철도, 전기, 수도 등이 그렇다. 인프라.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재정의 최우선순위는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효율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에 고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철강과 전기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룡, 홍콩 영화가 많이 있고 그랬지만은, 홍콩에서 성룡이란 스타가, 배우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재능이 있고 하고 그러면 영화 감독이 됩니다. 영화 감독이 흥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 홍콩 스타 성룡이 참 많은 돈을 벌고 그랬는데, 홍콩 영화 성룡이 만든 영화를 딱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이게 영화를 만들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영화 다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자기들이 그 영화를 제작한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지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래요. 참 가면 깊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좀 도입해가지고 7월 2일 일요일이었는데 또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몸이 좀 젊고 그러면은 한 30대 40대 오고 그러면은 막 돌아다녀도 되는데 이제 50대가 후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몸이 이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다 보고 그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뉴스는 이제 딱딱 보고 그러면은 많은 이제 뉴스가 딱딱 들어오는데 뭐 저것도 이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그 방송국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방송국에는 그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파를 신봉한 사람들, 그리고 1980년, 90년, 2000년대 그 운동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전 이제 간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뭐 내보내고 그러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그 추구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생각하고는 많이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KBS를 해체 철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영화가 아닌 민간 그 기업가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다음에 그 작은 이제 공영 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작은 이제 공영 방송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이제 뉴 KBS가 되고 그럴 것이고 거기서는 뭐 선전 선동 그 뭐 정치적인 방송을 하지 않고 뭐 공영 방송으로서 객관적으로 이제 방송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이제 일할 사람들은 그 색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뭐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념 공산주의 전체주의 자유주의 이런 걸 그 정치적인 색채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이제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다가올 시대에는 그걸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지 선전선동 하는 방송을 안 보고 이념 전체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게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그 저기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깨는 방송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 여당 야당 딱 보게 되면은 거의 586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참 이게 젊은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고 하는 거 딱 보고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고 그랬는데 국회 안에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개들이 되어버리고 그래요. 그 포퓰리즘 때문에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나 법을 만들지를 못하고 지들이 필요한 것만 다 만들어 버리고 다음에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하고 그랬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지방자치제도가 5.16 혁명 전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고 그랬지만은 그 5.16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모든 권력과 모든 재화를 중앙 집권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인프라를 갖추고 도로, 항만, 댐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정부 들어서 가지고 쭉 김영삼, 김대중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만들어질 때는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썩어버리고 부패 타락해버렸어요. 이 새끼들이 완전히 지방의 새로운 권력이 되어버리고 지방에 있는 토목건설업자들 다음에 그 호족들 그 향토에서 좀 이제 힘이 있는 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엄청나게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도 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시의원, 서울시 의원, 구의원 하고 그러면은 좀 똑똑한 사람들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보고 그러면은 선전선동꾼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학력도 이제 뭐 전부 다 세탁하고 그래가지고 형편없고 그래요. 그 나보다 못한 자들, 당신들보다 못한 자들이, 예? 대가리 빠가상들이, 빠가 야로 새끼들이 말이야. 일반 그 양심 있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배움이 있고 지성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더러운 일이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공천 주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중앙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런 마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꽂아 놓고 뭐 구청장 아이들은 뭐 구의원 자리에 그 꽂아 놓고 딱딱 꽂아 놓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구조는 보니까 절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구조고 그래요.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도 해체 철거하고 뭐 이거 다른 대안으로 뭐 이제 그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뭐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보고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생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아까 30분 전에도 말하고 그랬듯이 사람이 그 자동차 엔진들만 하고 그러면은 그 오버히팅을 해버리고 그래요. 그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그 한테 뭐 오래 좀 이제 그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본질이 틀려지고 그러다가 뭐 저 새끼 말 잘하네, 뭐 구라 잘 까네, 뭐 혓바닥이 세네, 이빨 세네 이런 소리 듣기는 싫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딱딱 전하고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이 직접 녹화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 좋고 다음에 화려한 뭐 그래픽 해가지고 뭐 화려하게 나오고 그러는 것은 뭐 저기 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하는 그 방송인 보면 되고 나도 그런 방송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가장 적은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뭐 그걸 유튜브 쪽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죠.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올려놓은 영상 다 삭제당하고 이제 조금만 뭐 이제 뭐 잘못 말하고 그러면은 채널 폭파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고 그랬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영어 독해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신문을 읽어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사람들 보시고 뭐 그 우리 또래들 있고 그러잖아요. 같은 수준인 사람들 해가지고 힘을 합치면 됩니다. 정치는 딱 보고 그러니까 쇼고 그래요.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투자해가지고 공장 건설해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뻥을 절대로 안 하고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빚 좋은 개살구라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 이제 정치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현수막 걸고 예? 말 한번 번지르르 한번 하고 뭐 예? 칼치 번쩍번쩍 빛나는 예?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대가리에 그 부스 기름 바로 돌아다니고 마이크로 떠들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 그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예? 뭐 좀 이렇게 저 가오좀 잡게 용돈 줘가면서 슬슬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랬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랬으면은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은 좀 멸종하고 그랬을 거예요. 뭐 조선시대처럼 살고 그러겠지. 전부 다 이제 뭐 노비가 되고 모든 뭐 세계 나라 명명 유지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뭐 파출 보러 여자들 저기 이제 뭐 해외로 다 파송되고 아유 우리가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아유 자 지금 이제 나라가 위태롭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뭐 지방자치제도 해체 철거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혁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7월 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간 0시 40분입니다. 감사합니다.